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욘디의 차종훈 PD입니다. 혹시 후비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오늘 코모키 이비인후과 이상훈 원장님과 함께 후비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도대체 후비루가 뭐예요? 후, 앞, 뒤 할 때 후, 뒤는 코빗자를 쓰고 루는 네. 눈물 흘린다 할 때 그 루자겠죠. 코 뒤쪽으로 콧물이나 어떤 분비물 같은 게 넘어가는 걸 후비루라고 하는데요. 그 후비루 자체가 병명은 아닙니다. 증상이에요? 심텀이라고 네. 해서 열난다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후비루 자체만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병원을 찾아온 분들도 최근에 부쩍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콧물이 목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그게 넘어간다는 걸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일정한 속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우리가 후비를 느끼나 하면 이 넘어가는 이 양이 많아져요. 목 뒤로 뭐가 넘어가네? 느낄 이렇게 수가 있을 것 느낄 같아요. 수 있게 되죠.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점성이 달라질 때 또 느낄 수 있어요. 점성이요? 점성이. 네. 아주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떡이진 떡이요? 비지 떡처럼 네. 뭐라 치즈처럼 이렇게 이런 여러분 다 끈적끈적한 게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죠. 네. 보통 후비루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코를 킁킁거리면서 마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실제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증상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데 버릇처럼 그런 습관성으로 이렇게 코를 자꾸 들이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후비루의 원인이 있을 겁니다. 후비루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비인후과 질병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후비루의 특징은 그 넘어가는 콧물이 굉장히 진하고 뻑뻑하기 때문에 냄새가 또 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습니다. 네. 농도가 진한 거다기보다는 양이 많습니다. 맑은 콧물이 물처럼 나오죠. 그리고 그 바람에 이제 계속 기침을 하게 됩니다. 코 안이 드라이업 되는 사람들, 코가 건조해지는 사람들이 후비루를 많이 느껴요. 원래는 항상 이렇게 항상 흘러야 이렇게 되는데. 일정한 이게 반짝반짝 윤이 나는 수분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와 네.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유난히 말라서 빛이 없이 바짝 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후비루를 느끼는 거예요. 후비루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만약에 축농증이나 부비동염이 원인이면 축농증이나 부비동염을 치료하면 돼요. 맑은 콧물에 양이 많아서 생기는 건 역시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면 나아지죠. 네. 근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제 코가 마르고 건조해서 네. 느끼는 후비루 그런 사람들이 보통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죠. 네. 습도 조절을 해야 되고 뭐 건조하고 마른 것들을 그런 환경을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데 뭐 물 많이 먹고 건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주 뭐 식염수로 코 세척해 주세요.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뭐 그런 걸 하라고 그러니까 환자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리고 뭐 한두 번은 하겠죠. 한두 번은 하는데 한두 번 해서 나아지진 나아질 않을 것 수는 같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후비루가 지속이 되게 되면 만성화되는 거죠. 더 심해지는 건가요? 네, 심해지는 거죠. 네. 더 심해지는 상황이 돼도 뭐 그냥 항상 원래 이러고 이렇게 살았다, 원래 생활했으니까. 이랬다. 이렇게 네. 돼서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하고 하면 나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식염수로 코 세척하는 거예요. 소금물로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소금물도 안 됩니다. 괜찮아요? 소금물은 그래요? 사용을 하시려면 소금물을 식염수하고 농도를 맞춰야 돼요. 소금물의 농도가 높거나 낮게 되면 네. 이 코 안에 점막이 오히려 상하게 되거든요. 나는 소금물 했더니 좋던데 소금물로 지금 식염수 한 지가 20년이 넘었다. 네. 그런 분들 코 안을 보면 정말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완전 벌겋죠. 벌겋고 막 딱지도 있고. 근데 자기는 네. 몰라요. 웬만한 외부에 자극이 들어와도 코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소금물도 들이마셨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 이런 맞아요. 코가 된 거죠. 아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네. 넣는 게 식염수잖아요. 그 식염수 대신에 나는 소금물로 식염수 상상하고 씻는다. 싶지 않아요. 네. 상 너무 아플 아니,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실제로도 그게 안 좋아요. 원장님 저번 방송 때는 그래도 소금물로 가글 하시는 거는 좋다고 가글링. 하셨는데. 가글링은 네.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입안은 그런 전망하고는 달라서 뭘 먹어도 이제 안전한 거죠. 입하고 코는 다르고, 근데 코나 네. 눈은 같은 종류의 점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법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후비루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후비루가 입냄새를 나게 하나요? 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축농증이나 부비동염으로 인해서 생긴 후비루는
염증성 물질이 코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입마른병. 밤 사이에 코나 입이 많이 마르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말라 있으면 입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후비루가 있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코 뒤쪽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많이 먹고 가글링을 한다든가 코로 이제 식염수로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이 마르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후비루도 해결이 되고 입냄새도 이제 좋아질 수 있겠죠. 아버지께서 글을 올리신 거예요. 네. 따님이 콧물이 넘어가서 음. 기침을 하는 것 같은데 후비루 때문인 건지? 잘 때 기침이 심하다는 걸로 봐서는 거의 90% 이상 후비루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코감기를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감기 치료가 쉽지만 않아요. 쉽지 않을 것 왜냐하면 같아요. 너무 자주 걸려요. 딸내미가 네. 특히 밤중에 막 숨을 못 쉬어요 제대로. 코가 바짝 말라가지고 막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진짜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하는 행동. 식염수 같은 걸 조금 코에 살짝 떨어뜨린 다음에 애기 코를 제가 입으로 이렇게 빨았어요. 아, 그래요? 안 좋았을 수도 있죠. 아빠가 나쁜 병이 있으면 애기한테 또 옮겼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결과는 좋았습니다. 음. 왜냐하면 애기가 이제 그날 밤에는 잘 잤으니까. 네. 근데 맛은 어땠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건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은 못 하겠고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방법이 따뜻한 물로 네. 같이 샤워를 하는 거예요. 수증기가 확 오게 이제 하고 물을 따뜻하게 해서 네. 그 이제 목욕탕 안에서 애가 한 2, 30분 놀게 막 하는 거죠. 물 튀기면서. 코가 눅눅해져요. 한참 놀다 보면 막 코에서 콧물이 막 저절로 이게 좀 빠져요. 네. 그렇게 해서 코가 이제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생길 수는 있다. 그렇지만 너무 자주 생기고 생활에 지장을 준 정도일 경우에는 알레르기나 부비동약, 흔히 말하는 축농증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코 마름, 건조한 거 건조함 이런 걸로 때문에 인해서 생기는 생길 수 것인지. 있으니까 그런 네. 쪽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원장님. 공기도 정말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요.